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그 극진 가라데 대 주짓수 그 시즌 1에 10초 룰일 때 리뷰 올렸는데 바로 또 올라왔네요. 근데 이번에는 주짓수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요 리뷰입니다. 리뷰 영상인데 제가 좀 보면서 확실히 이 안면 타격을 할 수 없는 극진이 주짓수하고는 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최배달 선생님은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널리 알려진 일화로는 이분이 이제 가라데 타격 중심의 가라데를 하시니까 이제 유술가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강도관 유도죠. 강도관 유도를 5단을 딸 정도로 이제 수련을 했다. 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5단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유도에 대해서도 조예가 있다. 이제 유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극진 가라데 룰일 때는 사실은 최배달 선생님 본인은 괜찮은데 그 밑에 제자의 제자분들을 이제 극진 가라데 룰 안면 타격 없는 룰로만 계속 갔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사실은 허점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튀어나간 게 코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코도 잠깐 맛만 볼 때 그때 임재영 사부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 일화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실전을 추구하는 거라면 사실은 이제 수련할 때 시합 룰에도 안면 타격과 테이크다운을 넣어야 된다. 이제 코도 이제 숙장님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셨다가 이제 파문인가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별도 단체를 만드신 거잖아요.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상성이 너무 안 좋았던 게 이제 10초 룰을 안 하니까 이 주짓수가 실제 본연에 그게 나오는 게 이게 주짓수는 핵펀치하고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초창기 이제 종합격투기 때. 왜냐면 처음에 막 맞다가 어떻게든 뒤 엉켜가지고 넘어뜨리면 그럼 끝인 거예요. 넘어지면 그냥 끝이야. 주짓수 기술 한 방에 그냥 바로 KO야. TKO나 KO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짓수 기술은 핵펀치와 같다는 말이 그때 막 있었어요. 종합격투기 초창기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짓수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종합격투기 나가시는 분들이 주짓수 수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쯤 해서 주짓수 붐이 많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제가 느낀 게 제가 5년 전에 주짓수 처음에 접했을 때 처음에 레슬링 조금 하다가 우리 한국에서 레슬링 올림픽 레슬링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짓수를 갔는데 이제 그 느낀 게 제가 이제 여대생이 있었어요. 여대생이 한 명 있었고 제가 한 3, 4일 차 때 이제 일주일 조금 지나서 스파링 바로 시키잖아요. 아니다. 한 3주 지났을 땐갑다. 거기 제일 처음 간 데는 스파링 바로 안 시켰어요. 한 일주일 정도 기본 기술 룰 이거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스파링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제가 이제 한 2, 3주 차 때 블루벨트 여성분이 있었는데 여대생인데 솔직히 제가 힘으로 억지로 떼내려고 하면 될 거는 같았어요. 왜냐면 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는 남자 치고도 또 체중이 많이 나가잖아요. 헤비급에 가까우니까. 근데 제가 힘을 한 50% 정도만 쓴다고 생각하면 못 빠져나가겠는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게 실제로 해보니까 이 주짓수가 진짜 핵펀치와 같다. 이게 기술을 모르면 아예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잘 안 맞는데 성향상 제가 이제 계속 억지로 하긴 하는데 이게 주짓수는 일단은 모르면 뭐 방어가 전혀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하는 거거든요. 하기 싫은데도 지금 이게 상생이 왜 안 맞냐면 주짓수 하시는 분들 이게 초창기 종합격투기 대회 때도 이 형태가 나왔는데 주짓수 하시는 분들은 앞면을 열고는 이렇게 쫙 수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뚝배기 사부님이 아니라 복싱이나 킥복싱을 하신 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세가. 왜냐하면 이 머리를 숙이니까 잘 못 피하잖아요. 근데 얼굴은 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면 타격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퍼컷이나 훅을 쳐버리면 바로 넘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복싱이나 킥복싱을 상대로는 이 자세로 막 수그려가지고 이 자세로 가는 게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뚝배기 사부님은 극진 가라데니까 안면 타격이 낯서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땐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대응을 너무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냥 바로 D형 켜버렸죠. D형 키면 그냥 끝이에요, 제가 볼 때는. D형 키면 이건 벗어날 수 없어요. 개미지옥, 개미지옥. 진짜로. 이 뚝배기 사범님이 이게 아무리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가끔 영상을 한번 봤었거든요. 다른데 블랙컴뱃 보면서 뭐 이렇게 안면 타격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하고 레슬링 하는 것도 좀 연습하고 이렇게 좀 보여서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걸로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준비가 이렇게 많이는 안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제대로 타격도 못 뻗어보고는 그냥 D형 켜버렸잖아요. 너무 허무하게. 그래서 제가 아니면 이 주짓수 하시는 분이 되게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격 감각이 원래부터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잘 피하면서 뒤엉키는 걸 수도 있어요. 10초 룰일 때는 마음이 급하니까 10초 안에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섣부르리 들어간 거고, 이제 10초 룰이 아닐 때 지금 이 주짓수 국가대표 이분이 의외로 이게 타격 감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타격을 안 해도 타격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리 감각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영상이 좀 이렇게 좀 뚝배기 사범님하고 상생이 안 맞았나 봐요. 극진 가라데하고는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안면 타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요즘에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만약에 복싱 전문가잖아요. 복싱으로 다 해결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그게 실력이 좀 비슷한 레벨끼리 올라갔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싱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좀 확장해 나가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싱을 전문적으로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 복싱을 한 십몇 년 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유술 계통으로 주짓수나 유도 이런 쪽으로도 확장을 해봐야 돼요. 그게 그리고 신체 밸런스에 되게 좋아요. 진짜로. 저는 제가 이제 검도를 오래 할 때는 검도가 이게 자세를 딱 반듯하게 만들어준다 이래가지고 검도가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해요. 검도인들 사이에서. 근데 제가 이제 검도 그만두고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는 그 중간에 트레이너 및 재활 트레이너 자격 이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체 과정으로. 그때 이제 같이 교육받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이 신체 구조의 불균형성을 측정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검도를 너무 오래 하니까 이 어깨 쪽이 이만큼 틀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죽도를 칠 때 이렇게 하니까 양손검으로 생각보다 신체의 불균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짓수 하면서 이제 정반대되는 운동들을 하니까 신체 균형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좀 뭐 너무 찔끔찔끔 이것저것 뭐 이거 2년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건 진짜 그거는 최악이고, 어떤 한 가지 무술을 한 10년 가까이 베이스를 잡고 한 사람이라면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그게 밸런스를 맞추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서 좀 많이 아쉽네요. 이게 조금 더 그림이 지금 대회 시합 그림이 좀 더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형태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뚝배기 사범님이 유술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방비나 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이 주짓수 하시는 분이 이렇게 낮게 들어올 때 이제 사이드로 빠지면서 어퍼나 그 훅이나 어퍼 쪽으로 이제 좀 괴롭히다가, 주짓수 하시는 분은 좀 맞고 비틀비틀 하다가 그래도 그거를 참고 이겨내 가지고 뭐 다리 쪽이나 이쪽으로 이제 테이크다운이 들어가서 이제 뭔가 이제 뚝배기 사범도 이제 그라운드가 연습이 돼서 어느 정도 디펜스가 되다가 이제 탁 이렇게 한 방에, 예전에 그 종합격투기 초반에 그런 영상들이 좀 많았어요. 그게 보면서 이게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종합격투기 잘 안 봐요. 근데 초창기 때는 많이 봤었거든요. 좀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아쉽고, 뚝배기 사범님도 자기 역량을 다 못 보여줘서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짓수 하신 분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전에 이 무릎 맞아가지고 한번 졌잖아요. 10초 룰 때. 그럼 이제 이게 타격에 대한 공포가 생겨가지고 잘 못 들어가거든요. 진짜로. 실제로 잘 못 들어가요. 근데
과감하게 탁 들어가가지고 디언 켜서 주짓수 기술로 연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종목을 불문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가 다니는 체육관에 그 주짓수 국가대표 분이 있으세요. 있는데 달라요. 진짜 어릴 때부터 하기도 했었고 이게 좀 다르긴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근데 좀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아쉽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 뭐 이상한 댓글이 막 올라와서 글 적은 분이 있어서 차단을 했는데 뭐 요지는 그거예요. 이제 그런 성폭행 당하는, 제가 이제 그 앞에 영상에서 필드 상황에서는 범죄자들이 확 낚아채서 그라운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주짓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여군 사례를 이제 들어서 주짓수가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는 수련이 돼 있으면 너무 좋다.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은 여군하고 다르게 힘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주짓수 기술로 그 힘센 사람을 주짓수 기술을 걸 수가 없다. 그냥 성폭행을 뭐 당해야 된다는 뉘앙스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가랭이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제가 읽다가 뭐야 싶어서 그냥 바로 차단했는데, 근데 요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여성분들은 여군하고 다르게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주짓수 기술을 이제 쓸 수는 없다. 힘센 남자한테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는 여군이라면 모를까, 일반 여성들은 안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제가 주짓수를 수련한 주짓대라라고 합니까? 여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짓수를 5년에서 7년 정도 수련한 주짓수 여성, 뭐라고 합니까? 주짓대라라고 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여군보다 약해요? 주변에 그런 분 없어요? 주짓수 5년에서 7년 했으면 퍼플벨트인데, 주짓수 퍼플벨트까지 한 여성분들은 자기가 그 5년에서 7년 정도 주짓수 수련하면서 힘이 약하면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또 근력 운동도 보조로 놓고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은 여군보다 오히려 더 낫죠. 그게 어떻게 일반인 여성이에요? 일반인 여성이 주짓수를 5년에서 7년 하면 여군 정도의 체력으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전에 코리아 탑팀의 감독님 있잖아요.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 코리아 탑팀 감독님이 이제 그라운드에서 그 권위자잖아요. 그게 이제 힘이 우선입니까? 기술이 우선입니까? 이 기자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은 힘이라면 기술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우위가 있고,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힘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힘 기술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이 너무 월등하게 차이 나버리면 기술을 알아도 걸기가 힘들다. 뭐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걸기가 힘들겠죠. 네. 근데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신체가 자라서 힘이 어느 정도 있다면 또 개념이 달라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전제로 깐 게 주짓수 수련한 여성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어디 필드 상황에서 내가 주짓수 기술을 안전하게 침착하게 이제 걸 수 있을 정도라면, 저는 항상 5년에서 7년을 기준점 잡잖아요.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그럼 주짓수를 5년에서 7년 정도 수련한 여성분들이면 퍼플인데, 퍼플벨트 여성분들이 왜 힘이 약하냐고요. 그분들이 여군 정도만큼 훈련돼 있죠. 여군이라고 해서 뭐 엄청 훈련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반 여성분들보다 체력이 조금 더 나아요. 조금 더 나아요. 제가 여군들을 코칭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분 댓글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그 뇌피셜 하에서만 자꾸 뭔가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네. 제가 전제로 깐 거는 주짓수 수련한 여성분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스파링 중심의 무술에서는 5년에서 7년을 해야지 그나마 뭔가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5년에서 7년 한 주짓대라라고 합니까? 주짓수 여성분들. 네.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물론 신체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자가 강호동처럼 씨름이나 이런 유술계통의, 주짓수는 아니지만 유술계통에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막 강호동 씨처럼 막 천하쟁사급의 힘을 가졌어. 이러면 힘들 수는 있죠, 당연히. 너무 이제 기술도 어느 정도 아는 데다가 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그렇게 끝까지 이제 상황을 가정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고, 그냥 보편적인 상황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성폭행을 하는 남자들이 강호동 씨 같은 스타일은 많이 없어요. 예. 범죄를 분석해 보면 의외로 이제 덩치가 왜소하거나 일반 남성보다 근력이 약한 경우도 꽤 많아요. 성폭행범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주짓수 이제 한 5년에서 7년 한 여성분들, 그리고 주짓수 5년에서 7년 한 여성분들은 자기가 힘이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근력 운동도 열심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일반적인 성폭행범은 충분히 제압 가능하죠. 일반적인 성폭행범이 막 헬창이나 헬린이처럼 운동을 막 열심히 하거나 많이 하거나 몸이 좋거나 이렇진 않단 말이에요. 예. 범죄자들이 막 여러분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암살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 그런 범죄자들이 의외로 일반인보다 체력이 약하거나 힘이 약한 경우도 꽤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특이한 케이스도 있겠죠. 범죄자 중에 막 진짜 강호동 씨처럼 유술 경험도 많고 체격이 엄청나게 크고 힘도 엄청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특이한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땐 주짓수 한 5년, 7년 한 여성분들이면 충분히 그 위기 상황에서 남성들을 그라운드 상황에서 제압 가능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어쨌든 이번 영상은 주짓수 하신 분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10초 룰이 아니니까 확실히 이렇게 관찰하고 상대방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게 몸놀림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뚝배기 사범님이 역량을 다 못 보여줘서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안면 타격은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복싱을 무조건 해야 된다. 복싱을 5년에서 7년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어쨌든 좀 많이 아쉬웠어요. 좀 제가 생각한 만큼 이런 기술 공방이 이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온 신극진의, 뭐 극진이죠, 결국. 극진애랑 복싱 하신 분이랑 붙었잖아요. 근데 이 복싱 하신 분이 보니까 이 격투기 경력이 15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래 하신 분이에요. 살은 좀 많이 쪄 보이지만. 그 영상에서도 지금 결국은 극진하신 분이 안면 타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 복싱 하신 분이 워낙 헤비급이고 운동 경력도 많으시니까 이래저래 좀 극진하신 분들이 너무 약한 모습이 많이 보여져서 아쉽네요. 상성도 안 좋았고 좀 준비가 생각보다 이 대회 준비가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는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시즌 1 때는 극진 가라데 하신 분이 그 선생님하고 같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진 가라데 선생님이 이제 전략도 짜주고 옆에서 어드바이스도 많이 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훈련도 좀 시켜주고 이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자기가 극진을 하신 분들이 스스로 나온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전략적으로 생각 좀 안 움직여진 것 같아요. 차라리 옆에서 좀 어드바이스 해주는 코치가 같이 왔다면 좀 달랐을 텐데,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까. 그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주짓수든 레슬링이든 그 유술 계통의 그라운드 쪽은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진짜 잡히면 끝이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씨름 선수한테 잡히면 끝난다고. 씨름 선수한테 잡히는 순간 그냥 어느 순간에 땅바닥에 내다 꽂힌다고. 그게 이제 씨름판에서나 그렇지 맨 세면 바닥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꽂아보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한 방에. 그래서 막 씨름 선수들한테는 절대 잡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중학교 때 울릉도에서 온 친구를 씨름을 했어, 어릴 때. 그래서 씨름 몸이에요, 씨름 몸. 그리고 이제 딱 맞붙은 애는 복싱 선수예요, 복싱 선수. 저희가 복싱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덩치가 되게 왜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한 번 붙은 거야. 한 번 붙었는데, 이 복싱 했던 애는 주먹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덩치가 왜소한데, 이제 주먹을 내다 꽂으니까 이렇게 진짜 벌에 쏘인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씨름한 애 얼굴이 난타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씨름한 애는 어떻게든 한번 잡으면 끝이니까 잡으려고 하고, 복싱한 얘는 요리조리 빠지면서 얼굴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싱 했던 애가 원래 복싱 하기 전에도 싸움을 좀 하고 다닌 애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요령이 있는 거예요. 씨름하는 애한테 대한. 그러니까 안 잡히려고 책상으로 앞에 딱딱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이제 이 씨름하는 애가 자기 쪽으로 못 오게끔 책상 같은 것로 가로막으면서 얼굴 멀리서 원거리에서 얼굴만 집중적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씨름하던 애가 이제 책상에 가로막히고 이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 교실 안에서는 장애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데미지는 없어. 볼에 쏘인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아, 이제 그만하자면서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수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수싸움이고 전략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기가 요령껏 자기 기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도 조성을 해야 되고, 자기 기술에 대한 대비책도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짓수 이분은 타격을 안 해보셨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겁을 안 먹고 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게 한번 여기 찍혀가지고 다치면 이게 트라우마처럼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이 공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저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옛날에 타격을 했는데 안 했다고 지금 잡아 때린 건지 아니면 진짜 타고난 강심장인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진짜 주짓수 하신 분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겁 안 먹고 그냥 계속 압박해서 성큼성큼 들어가는 게 한 번 잡히라 넌 끝이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세에 좀 밀린 것 같아요. 뚝배기 사부님이.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자면. 어쨌든 좀 많이 아쉽네요. 훨씬 더 자기 기량을 잘 펼쳐서 좀 이렇게 뭔가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극진분들 너무 아쉽지만 또 이게 상생이 있어요. 상생. 같이 검도하는 사람도요. 유난히 잘 안 풀리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유난히 잘 맞는 내가 좀 손쉽게 내가 좀 제압할 수 있는 스타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마다 상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같은 종목 안에서도. 근데 이게 타 종목끼리도 분명히 이제 상성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성이라나? 상성. 네, 뭐 어쨌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재밌게 잘 봤고 일하다가 급하게 이제 저희 댓글에 벌써 나왔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저런 데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고 특히 주짓수 국가대표 저분은 다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의아하네요. 네. 국가대표니까 국제대회도 나가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잘 봤고 모두 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